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내년 총선 우리 대한민국에 국운이 걸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탄생된 이후에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위원들이 쪽수를 믿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된 정책을 얼마나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내년 총선에는 정말 전사처럼 투사처럼 싸워야 하지요. 지금부터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또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침몰시키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는 각오로 이 방송을 하고 싸워야 합니다. 자, 지금 배승희 변호사와 또한 이종근 평론가가 중국의 선거 개입, 이해찬과 민주당의 방중 러시 등 점점 명확해지는 중국, 민주당 총선 커넥션 정황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승희 변호사와 이종근 시사평론가의 촉이 얼마나 대단하며 또한 육하원칙과 팩트에 기초해서 얼마나 잘 후려패고 있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더 퍼블릭이 배승희 변호사와 이종근 평론가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중국과 민주당의 총선 커넥션 입증해 보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을 비롯한 야권, 친중, 중국의 친화적인 성향 인사들의 방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평론가가 야권과 중국 간 밀착 관계를 의심하는 견해가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야권 인사들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막말 사건이 발생한 6월 7일 이후 18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진행했는데 이종근 평론가는 그 시점이 중국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려는 민주당 야권과 한미일 3국의 결속 강화를 우려한 중국 측 입장이 맞물리는 시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중국과 민주당, 야권이 공작을 한 이후 내년 총선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중국의 댓글 조작 의심 사례들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 민주당, 야권이 댓글에 국적 표기를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가방이 회의를 반발하고 있는 상황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싱하이밍 막말에도 중국 방문 일정 통해 접촉 시도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유튜브 채널 따따붙다에 출연해 몇몇 언론 보도들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이 이루어지는 4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배승희 변호사의 질의에 그는 저는 이를 중국의 선거 개입과 민주당 야권과의 커넥션 한번 입증해 보겠다라며 이것이 친중 정치인들의 행보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먼저 25일자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 2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이해찬 고문이 지난달 중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파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측 인사들과의 회동을 위해 비밀리에 이해찬이가 방중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상황을 설명하는 도중에 점 연결하기라는 일언이 있습니다. 전혀 맥락이 같지 않은 사건들을 연결시켜보면 선이 나오고 선들을 연결시키면 면이 나옵니다 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 시기를 비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은 싱하이밍 대사의 막말 사건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방중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이재명 상임 고문 일정은 싱하이밍 대사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 하루 전에 논의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이 미국 측 승리에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싱하이밍 대사의 막말 논란이 다음날 불거지기 시작했고,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하는 등 한중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자 중국 측이 불가피하게 방중단 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해찬 상임 고문 측은 지난달 19일에서 25일 비밀리에 중국 하얼빈과 단연 일정을 진행했음에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진 못했다라고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싱하이밍 대사의 막말 논란으로 국내에서 반중 정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방문 일정을 강행을 했습니다. 지난달 12일에서 15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인 김태년, 홍익표, 고영진 의원 등은 싱 대사 발언에 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외교 강화를 명분으로 베이징 방문을 강행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15일과 18일 민주당 박정, 민병덕 위원 등과 함께 베이징, 티베트를 방문하고 돌아온 도종환 의원은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에 대해 70년 전의 일이라고 말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즉 민주당 야권 인사들의 방중 일정이 12일에서 15일, 15일에서 18일, 19일에서 25일, 14일 연속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평론가는 뭐라고 강조하느냐? 이 야권 인사들, 민주당의 야권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노리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야권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중국의 민주당 지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댓글 조작, 스파이 거주 등 만연해진 중국의 선거 개입 사례. 자,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2020년대에 겪었죠. 자, 이정근 평론가는 야권 인사들의 연이은 중국 방문 일정을 언급하기에 앞서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의혹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2개를 인용하며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라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중국이 국내 여론을 조작하거나 친중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키워나가는 일반적인 공공외교의 선을 넘어 상대국 유력 인사를 매수해 불법적 대가를 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심리전, 공작을 물밑에서 펼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포섭 대상에게 정치 후원금을 우회 지원하는 반면 반중 후보를 상대로는 친중 매체를 활용해 비난 기사를 쓰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4년에서 5년마다 우희의 지자체 구성원이 바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선거철에 대외 활동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 당시 중국은 비밀 경찰서 주도로 최소 11명의 친중 후보에게 거금의 현금을 기부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훈련된 엘리트 스파이를 다른 나라에 장기간 거주시키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뒤 선거에 출마시키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의 반중 성향의 정치인의 당선을 막으려는 공작도 펼칩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대만의 한 친중 성향 대기업이 대만 최대 미디어 기업을 인수한 뒤 대만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대폭 확장시킨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반중 후보 비리를 수집하고 비밀리에 협박을 한 뒤 사퇴를 종용하거나 실수를 유도해 사퇴시키는 공작도 벌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현지 화교 언론사를 매수하거나 친중 기업이 현지 언론사를 인수해 반중 후보 기사를 쓰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국내 여론몰이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조선족 단체는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고, 현장에서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동식물 이상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40톤을 숨기려 원전 폭발 당시 해외 지원을 거부한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 등등 검증되지 않은 여러 괴담들을 계속해서 퍼뜨렸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2030 세대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친중 인플루언서 집단을 갖추고 팔로우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소셜미디어, SNS 계정을 통해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자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반적인 홍보 개념을 넘어 국내에 전반적인 친중 정서를 심어두려는 포석으로 비춰지는 대목입니다. 이에 현재 국가정보원은 중국의 대선 공작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평론가는 중국은 우리나라, 호주, 미국, 대만 등의 국가의 선거를 개입한다라며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도 태평양에 포함되는 국가이며 직접적으로 중국의 이익과 상충되는 국가들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거의 4천만 명에 가까운 댓글 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선거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평론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중국이 국내 여론에 관여하는 정황, 민주당 야권 인사들이 싱하이밍 논란에도 물밑에서 중국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정황, 중국이 한미일 공조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 민주당 야권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 등을 토대로 내년 총선 때 중국의 선거 개입이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내년 선거 저 더불어 공산당, 저 민주당 침몰시켜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